롯데팬 여러분, 아직도 구독 안 하셨어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키스톤 플레이는 2025년 시범 경기가 끝난 시점에서 올 시즌 롯데자이언츠를 점검해보는 시간,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당연히 제 옆에는 미인 아나운서 옆에 계신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장태서입니다. 예.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키스톤 플레이 롯데자이언츠 서포터즈를 담당하게 될 아나운서 장태서입니다. 네, 예쁘게 봐주세요. 네, 부산 가시네답게 롯데자이언츠의 승리를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서포터즈가 되겠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네. 그럼 부산에서 계속 자란 거예요? 네, 맞아요. 대학교 올라오기 전까지 계속 고등학교까지는 부산이고. 네. 하여튼 그러면 롯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한번 어필해 보실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부산에서 태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모태 롯데 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릴 적에 가족들이랑 갔던 사직구장의 추억도 있고요. 아무래도 태어날 때부터 롯데자이언츠 이렇게 태어나면서 좀 팀내림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팀내림이라는 말도 있어요? 네, 약간 처음 들어보네. 제가 조금 만든 거긴 한데 예. 제가 부산에도 연고가 있고 어쨌든 서울에 대학교를 다니면서 서울에도 좀 그게 있잖아요. 예. 근데 중간에 제 친구는 롯데가 못하니까 네. 다른 팀으로 갈아탔거든요. 원래 부산 사람인데? 네, 제 친구 부산 사람인데 그래서 어디로요? KT로 최근에 네, KT가 KT로 잘하니까. 갔어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나도 갈아타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네.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 팀 세탁은 좀 어려운데. 어렵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팀내림 받았으면 끝까지 갈 수밖에 네.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응원가 준비한 거 있다면서요? 준비한 응원가 두 네. 개가 있거든요. 네. 네, 먼저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윤동희 선수 응원가인데요. 롯데의 윤동희 세리라 안타 세리라 최강 롯데 자이언츠 윤동희 안타 이거랑요.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황성빈 선수인데요. 오 롯데의 황성빈 워 안타 롯데 황성빈 네 이렇게 두 개입니다. 지금 윤동희 선수가 이제 2003년생이잖아요. 네 맞아요. 몇 년생이에요? 저 2001년생? 2001년생이에요. 그럼 동생이네, 윤동희가? 네 안 그래도 네. 그거 보면서 야구를 볼 때는 좀 화내면서 볼 때도 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나보다 2살이나 어린 선수가 이렇게 네. 책임감을 안고 잘하고 있구나. 윤동희 선수 잘하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 연차에 비해서. 너무 네, 부럽죠. 엄청 잘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어린데도 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 정도면 찐팬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기대 많이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저 롯데 팬으로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도 대신 물어봐주고 또 야구에 또 롯데 재밌는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요. 예쁘게 봐주세요. 롯데가 시범 경기 8경기 했잖아요. 네. 몇 승 몇 패한 거 아세요? 네, 롯데가 2승 4패 2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시즌에 좀 필요했던 자원들을 트레이드로 얻어오기도 했고 그래도 비시즌 동안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초반에 좀 탄탄해진 불펜진을 보여주는가 하더니 해결되지 않는 수비 문제라든지 그리고 불펜이 살아났지만 없어진 타격 이렇게 해서 네. 저는 그래도 좀 아쉽게 봤던 것 같아요. 시범 경기 통해서 본 이제 롯데 현재 전력에 대해서 분석을 해오셨는데 네. 한번 진행해 보시죠.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2025년 시범 경기를 통해 본 롯데 현주소. 먼저 본격적인 시범 경기를 바탕으로 한 분석 이전에요. 롯데가 가진 상황과 좀 2025 시즌 KBO 리그에 달라지는 점을 함께 짚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FA입니다. 잡았으니 잘해라. FA 지난 롯데가 구승민 선수와 김원중 선수를 잡으면서 내부 단속에 집중을 했어요. 큰 변화는 없었거든요. 구승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몸을 좀 풀려야 뭐가 나오는 선수라고 해서 올 시즌은 또 준비를 미리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김원중 선수가 머리를 잘랐어요. 네. 그래서 네. 시즌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다짐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마무리와 필승조를 잡았으니까 그래도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롯데가 타선은 좋았잖아요. 네. OPS 팀 2위 팀인데 네, 맞아요. 투수가 좀 안 좋았잖아요. 수비가 좀 안 좋고. 네. 근데 이제 두 선수를 잡았다고 해도 이제 전력이 유지된 거지 전력이 보강된 측면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지는 됐는데 네. 그래도 이 선수들을 놓쳤다면 네, 더 큰일이죠. 더 정말 네. 심각한 문제인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두 명이라도 잡았던 게 일단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간 부분인 것 같고요. 트레이드로 영입해온 선수도 있기 때문에 잘 조화를 시킨다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현주소 두 번째는요.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입니다. 트레이드로 합류한 선수 그리고 신인 선수를 함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지난 시즌에 불펜의 약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정철원 선수를 영입을 했고 또 전민재 선수도 영입을 했는데요. 정철원 선수는 지난 시즌 좀 아쉽기는 했지만 신인왕 시절을 함께한 김태형 감독과의 재회이기 때문에 주목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전민재 선수도 새롭게 영입을 하면서 또 유격수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신인 선수들인데요. 김태현 선수가 먼저 1라운드 전체 4순위로 지명이 됐고 박세현 선수도 2라운드에 지명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박세현 선수가 11일 LG와의 경기에서 공식적인 첫 등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김 감독이 하셨던 말씀이 공 자체가 굉장히 빠르고 공격적으로 던지는 투수라서 중간 개투에 아주 알맞은 선수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 이 제구가 관건인데 아직 이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좀 좋아지면 150도 던지겠더라라고 하시면서 좀 주목하고 있다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태현 선수는 대만 캠프 때 있었던 햄스트링 부상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좀 차차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트레이드에서 정철원 네. 선수를 영입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탄탄해지는 불펜이 만들어질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걸 노리고 한 거잖아요. 그쵸. 정철원하고 이제 전민재는 이제 내야가 좀 네, 맞아요. 약하니까 이제 롯데가 작년에도 수비의 약점을 보여서 결정적인 수비 실책 때문에 경기를 그르치는 경우가 네. 많은 팀이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불펜에 정철원 보강하고 전민재는 이제 멀티 백업 내야에 뭐 2루, 3루 유격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영입한 건데 정철원 선수가 2023년 도쿄올림픽 이후로 조금 2년 동안 부진했잖아요. 네. 이제 롯데가 불펜을 보강하기 위해서 작년의 전력으로는 김원중 외에 나머지 필승조가 조금 네. 약하다?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구위형 불펜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정철원 선수를 영입했는데 2년 동안 부진했는데 이게 반등할 수 있느냐? 보통 이제 선수들이 팀을 바꾸면 반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저는 뭐 정철원 선수가 김태형 감독이 정철원의 사용법을 안다?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감독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사용법을 알아갖고 사용을 잘하는 경우를 그게 많았나 싶어요. 아, 그거보다는 저는 팀을 바꿔갖고 두산에서 이제 지금 불펜 투수들이 이제 작년에 좀 많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롯데가 더 불펜이 이게 약하니까 아무래도 좀 활용 가치가 더 높은 거죠. 정철원 선수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기대치가 반영될 수 있겠다. 그리고 전민재는 그렇게 뭐 유명한 선수는 아니지만 네. 최근에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선수니까 팀의 입장에서는 2루, 3루 유격수를 골고루 이렇게 좀 네. 백업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제가 봤던 좀 많은 분석한 영상이나 그런 글들을 보면 정철원 선수의 사용법을 김태형 감독이 알아서 데리고 왔다 네. 이런 게 정말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의견을 주셔서 아니, 그거 다른 게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아. 팀을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까지 두산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정철원의 그 팀에서 입지가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필요성은 롯데가 더 큰 거죠. 그러면 이제 맞아요. 선수가 아무래도 동기부여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기대할 수 있겠다 싶은 음. 거고. 근데 반면에 그 김민석 선수는 네. 롯데 팬들이 되게 좋아했잖아요. 맞아요. 올스타전 뽑히기까지 네. 하고. 아깝지 너무 않나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아쉬운, 좀 아까운 선수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그래도 우리 팀에 지금 필요한 자원을 보충하는 데는 이제 김민석 선수와 다른 선수들을 보내고 정철훈 선수, 전민재 선수를 영입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게 그러니까 필요 자원을 예. 보충하는 거에 더 그렇게 생각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인은 이번 신인들이 되게 좋잖아요. 네. 김태현 선수가 햄스트링 때문에 이제 캠프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진 않았는데 이 선수 제가 볼 때는 되게 좀 장기적으로 볼 때 네. 선발 투수로서 좀 잘할 것 같은 유형.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길게 보고. 네. 근데 뭐 팀이 왼손 투수가 좀 불펜이 마땅치 않으니까 거기서 뭐 불펜을 쓸 수도 있는데 그건 뭐 불펜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안정적이라서 이 선수는. 근데 네. 좀 구속이 조금 안 올라온 그쵸.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뭐 조금 작년에 구속이 조금 7, 8kg 좀 오른 케이스인데 네. 그게 조금 걸리긴 한데요. 근데 이 선수가 그냥 워낙 그 좀 안정적으로 던지는 피처니까 네, 디셉션도 좋고 기대해볼 만하고 박세현은 전형적인 구위형인데 아무래도 조금 안정감은 좀 떨어지는. 네. 예, 그러니까 조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좀 길게 보고 해야 될 선수일 수도 있고. 그래도 신인인데 또 시범 경기 동안에 네. 좀 신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좀 잘 괜찮게 해줬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해볼 만한 신인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2025년 시범 경기를 통해서 본 롯데 현주소 세 번째는요. 100점 만점의 외국인 선수들입니다. 아무래도 올해도 이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지난해 12승 그리고 이닝 소화 전체 1위였던 윌커슨과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노세화와 피치클락 우려에 대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올해도 그래도 찰리 반즈 선수와 빅터 레이에스 선수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빅터 레이에스 선수는 지난 시즌에 202안타를 치는 대기록을 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잘해줄 거라고 믿고 또 찰리 반즈도 워낙 안정적으로 꾸준히 던지는 투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검증된 선수와 함께하는 것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터커 데이비슨 선수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요. 이 선수는 2021년에 월드시리즈 우승 네.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의 우승 기운을 불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았으면 좋겠어요. 오래. 네. 네. 우승은 아니더라도 네. 좋은 기운이라고 네, 할까요? 네. 그런 기운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진 것도 많고 어쨌든 주무기가 확실한 선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작년에 롯데 외국인 선수 3명이 다 잘했잖아요. 네, 너무 잘했죠. 예, 그러니까 두산하고는 정반대 상황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3명의 외국인 선수들이 다 잘하다 보니까 네. 롯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크지 않다라는 또 분석이나 해석도 있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워낙 3명이 잘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윌커슨이 이닝을 196이닝인가 네. 작년에 소화해줬는데 야, 최근에 그렇게 많은 이닝을 던져주는 선수가 그러니까 국내 선수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결정인데 터커 데이비슨이 시범 경기에서 던지는 거 보니까 되게 괜찮은 선수를 데려왔다. 왼손 타자가 좀 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초반에 첫 등판을 했을 네. 때도 좋은 모습이었는데 중간에는 약간 위태위태한 모습의 경기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제가 생각해도 혼자 약간 자멸하는 경기를 만들 것 같진 않아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활약을 해주길 네, 바랍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게 3명 다 그러니까 물론 데이비스는 이제 KBO 리그 적응 문제도 있지만 네. 반즈나 레이에스가 워낙 KBO 리그에서 적응이 거의 퍼펙트한 선수니까. 맞아요. 근데 반즈가 작년에는 이제 중간에 좀
부상 때문에 한 2달 정도 좀 결장이 네. 있었죠. 네, 이런 부분만 없으면 맞아요. 저는 뭐 외국인 선수 3명 다 훌륭하게 좀 시즌을 치르지 않을까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찰리 반드 선수는 또 4년 차잖아요, 네, 이제. 네. 그래서 진짜 부상 없이 제발 끝까지 잘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롯데는 보면은 왼손 투수들이 잘 해왔던 것 같아요. 외국인 투수 레일리나 이런 선수들 네, 보면 맞아요. 예. 그래서 올해도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하지 네,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번째 현주소는 바로 김태형 감독을 꼽아봤는데요. 김태형 감독이 벌써 2번째 시즌을 맞았습니다. 지난 시즌은 예열이었고 올해는 성과를 보여줘야 할 텐데요. 김태형 감독님은 우승 경험이 4번이나 있고요. 또 가을 야구를 가면 작두 탄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롯데 자이언츠와 함께 작두 타는 모습이 정말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김태형 감독님이 오시고 나서 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고 또 정신적인 훈련도 잘 되고 있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약간 여담으로 롯데 팬들은 여태까지 7위를 많이 했잖아요. 아, 네. 근데 그 이전에는 아 진짜 또 7위냐 제발 7위 좀 그만하면 안 되냐 네.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 지난 시즌 7위를 했을 때는 김태형 감독이라도 있었으니까 7위라도 했다 이런 그러면 반응이 김태형 있어요. 감독 없었으면 몇 위 했어요? 그럼 이제 더 말하면 이제 올해 또 C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감독님 올 시즌은 보여주실 거죠? 김태형 감독은 그 경기 운영 능력은 거의 KBO 리그 감독 중에서 원탑이죠.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예, 저도 상대 팀에서 경기를 하는 걸 보면은 되게 감탄하면서 네. 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선수를 교체하는 과정이나 투수 운영이나 이런 거를 참 잘하는데, 근데 롯데에서 사실 작년에도 기대를 많이 했지만 문제는 전력 보강이 없었잖아요. 네. 사실 보통 이제 신인 감독을 영입하면 뭐 선물 준다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FA 선물 준다. 네. 근데 그런 게 없이 오히려 좀 내부 선수 뺏겼죠. 안치홍 네, 선수를 맞아요. 뺏겼고, 그다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단속만 성공하는 케이스고, 이 역시 이제 전력 보강은 없는 상황인데, 근데 김태형 감독이 이제 기존 전력에서 내부 전력에서 이걸 극대화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롯데가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KBO 리그가 잘하는 팀이 되게 많아요. 네. 이게 지금 롯데보다 잘할 것 같은 팀들이. 네. 그러니까 가을 야구 가려면 5위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5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이 5위 안에 드는 팀들이 되게 지금 빡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롯데가 어떻게 됐지. 맞아요. 작년에 사실 데이터를 보면 롯데가 수치는 좋아요. 네. 수치는 좋은데 그러니까 성적이 이제 안 나온 거죠. 근데 이게 감독의 역량으로 좋은 수치를 어떻게 극대화 시킬 거냐. 작년에는 야수 쪽에서 많이 터뜨렸잖아요. 윤고 나항손. 네, 맞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뭐 투수 쪽에서 한다면 뭐 정철원 뭐 이런 투수들 어떻게 될 거냐. 결국에 지금 올해는 투수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한 보강으로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팀들도 좋아지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쉽게 좀 많은 순위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도 좀 타 팀들도 인정하는 명장 감독님이시니까 네, 네, 네. 올해는 진짜 보여줘야 네. 할 것 같습니다. 김태형 감독 본인도 그런 거에 대한 의식도 많이 하고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되게 강할 겁니다. 네, 그다음 5번째 현주소는요. 낮아진 담장입니다. 네, 달라진 사직구장이죠. 돌아온 펜스 높이입니다. 6m에서 4.8m로 다시 담장을 내렸는데요. 근데 선수들은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아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넘어갈 공은 넘어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심리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범 경기 시작하고 나서 제가 여기 효과가 벌써 나온다 이렇게 적었잖아요. 근데 시범 경기를 보면서 작성을 했던 문구인데 저는 이 3개 홈런 이후에 더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네. 그래서 효과가 벌써 나온다라고 적었는데 이 3개 이후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윤동희 선수는 중앙 홈런을 쳤기 때문에 그래도 좀 찐 홈런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올 시즌에 담장 낮아진 만큼 장타력의 상승을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롯데가 이번 시범 경기에서 배팅 컨디션이 좋지는 않았죠. 네. 네. 투수는 ERA가
1위던데. 네. 예, 그러니까 투수는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였는데 맞아요. 타격 컨디션은 뭐 좋지 않은 거잖아요. 너무 그냥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런가요? 사이클이 있잖아요. 타격은. 아. 네, 타격은 사이클이 있으니까 네. 예전에는 롯데가 시범 경기 1위가 가장 많지 않나요? 롯데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반짝했다가 시즌 들어가서 또 페이스가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 타격이라는 게 막 계속 잘할 수 없어요. 네. 맞아요. 일주일 차이가 또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팬들도 네. 오히려 약간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네. 오히려 지금 잘 치지 마라. 네, 말씀하셨던 네. 사이클이 있으니까 네. 지금 못 치고 정규 시즌 가서라도 쳐라. 네, 네, 그게 괜찮을 것 네. 같아요. 오히려 지금 팀 ERA가 음. 1위인 게 훨씬 좀 호재죠. 그쵸. 네네. 달라진 부분. 네, 그렇게 보고 저는 롯데가 지금 담장을 낮춘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롯데가 원래 전통적으로 롯데 야구하면 화끈한 야구인데 네, 맞아요. 공격 야구잖아요. 그러니까 투수도 이렇게 막 최동원 같은 뭐 그런 이게 좀 구위형 피처들이 많았고 근데 그런 팀인데 이게 이제 담장을 올리면 아무래도 좀 수비 야구, 네. 그러니까 투수 야구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롯데 야구의 팀 컬러에 맞는 거냐 좀 맞지 정체성에. 않았던,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롯데다운 야구를 할 수 있게 돌아온 게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네, 당장 지금 뭐 홈런이 몇 개 안 나온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맞아요. 타자들이 이게 살짝 넘어가고 넘어가지 않은 거에 대한 의식을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1년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심리적인 변화라는 게 지난번에는 맞고 떨어진 공이 이번에는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런 거 생각을 있겠죠. 할 수밖에 네, 없는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롯데 현주소 6번째는 바로 피치클락입니다. 김원중 선수가 피치클락 체질이었는지 완벽하게 피치클락에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지난 시즌에는 사실 피치클락을 정말 많이 위반을 하면서 팀적으로 봤을 때도 최다 위반 팀이었단 말이에요. 압도적으로. 네, 네. 경기당 8.6회였어요. 아예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 네, 2위가 KT였는데 KT는 4.6회였거든요.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김원중 선수도 피치클락에 완벽 적응을 했어요. 근데 또 나균환 선수는 경기를 진행하면서 피치클락을 위반해서 볼 하나를 적립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피치클락이 정식 도입된 게 좀 경기력에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이제 시범 경기 들어가기 전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이 25초, 그러니까 주자 있을 때 25초, 주자 없을 때 20초가 상당히 긴 시간이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MLB 룰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큰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투수들이 적응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경기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이번에 좀 타팀의 이야기지만 NC와 LG전에서 벤치 클리어링이 있었잖아요. 그건 이제 그게 좀 적응 문제죠. 아.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지 크게 문제는 없고 저는 투수들이 어려울 것 같았는데 이게 발을 빼버리면은 견제 제한이 네, 없으니까 맞아요. 미국처럼 그러니까 견제를 하면은 이게 다시 또 카운트가 다시 돼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리셋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투수가 불리한 게 아니고 투수가 유리하겠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처음에는 네. 아무래도 투수한테 무조건 네, 불리한 그런 줄 게 알았는데 아닌가 했는데 이게 이제 견제를 해버리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시범 경기를 기반으로 해서 본격적인 롯데 자이언츠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번 시범 경기 결과입니다. 8경기 중에 2승 4패 2무를 했거든요. 기대를 했는데 그래도 좋지 않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도 8위를 했거든요. 시범 경기 결과는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아요. 않지만 네, 그 과정이 중요하고 네. 기아한테는 올해 시범 경기도 강했네요. 예술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기아는 정말 롯데만 만나면 그런 결과가 있었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롯데 자이언츠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시범 경기를 통해 본 롯데 현주소 7번째는요. 네, 팬들에게 더 믿음을 줘야 하는 롯데 투수진인데요. 올해는 정말 달라야 합니다. 지난 시즌에 정말 큰 약점이었잖아요. 선발진이랑 불펜까지 모두 정말 허약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트레이드로 불펜을 보강하기도 했고요. 또 외국인 선수가 잘해준다면 좀 무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외국인 선수부터 보자면요. 반즈 선수는 좀 꾸준히 안정적이잖아요. 네네. 뭐 부상 이탈이 지난 시즌 아쉬웠지만 평균 6이닝 이상을 던져주기도 했고요. 또 시범 경기에서 기록은 좋았는데 좀 약간 풀카운트까지 가서 뭐 좀 아쉬운 내용을 보여줬던 경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시즌 들어가면 워낙 잘 알아서 해줄 선수니까요. 믿고 맡길 수 있는 투수고요. 이번에 함께하게 된 데이비슨 선수인데요. 뭐 높은 타구 타점에서 좀 다양한 구종을 사용하는 선수예요. 첫 등판을 했을 때도 좀 시원하게 이닝을 퍼펙트로 막아줬습니다. 근데 투구 템포가 진짜 빨랐던 게 특징이라고 보더라고요. 경기를 진행하면서 3월 13일 한화전에서는 좀 위태위태한 모습이 있었어요. 제구가 일시적으로 흔들리기도 했고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스스로 막 망치는 경기를 만들 것 같진 않아서 올해 잘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는 국내 선수인데요. 먼저 박세웅 선수 정말 잘해줘야 하는 선수잖아요. 근데 첫 경기에 등판을 했을 때 좀 초반에 뭐 13개 연속 스트라이크를 하는 것처럼 시원한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이날 팀 수비가 안 좋아지면서 후반으로 가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어요. 근데 어쨌든 토종 선발진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좀 불명예를 안았던 그런 부분을 잘 반등을 해줘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상무 입대를 취소한 김진욱 선수가 비시즌에 류현진 선수에게 체인지업을 배워온 큰 이슈가 있었죠. 뭐 3월 10일 LG와의 경기에서 거의 인생투를 펼쳤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주면서 선발진에 대한 우려를 덜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보여준 만큼 정규에서도 이런 흐름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나균환 선수인데요. 나균환 선수가 5선발 확정이 됐어요. 뭐 박진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나균환을 5선발에 확정한 이유가 아무래도 좀 경험적인 부분이 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범 경기에서도 아쉬운 모습을 보여줘서 뭐 중간에 김태형 감독은 그래도 시즌이 되면 기회는 나균환 선수에게 먼저 가겠지만 젊은 투수진들에게도 기회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나균환. 네. 예, 그러니까 18일 경기에서 던지는 걸 봤는데 네. 5이닝 2실점인데요. 사실 그 작년에 부진했잖아요. 네. 재작년 그 전에 그 좋았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이 포크볼 떨어지는 거라든가 네. 구위라든가. 저는 지금 그 국내 선발 중 3명 중에서는 제일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 예, 박세웅, 그 김진욱, 나균환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안정감은 나균환이 좋아 보이고, 박세웅 선수는 사실 국내 1선발인데 상수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뭐 변수로 보이는 부분. 그 김진욱 선수는 좀 봐야죠. 그렇죠. 예, 이게 더 지금 지켜봐야 할. 그 한 경기 갖고 뭐 판단하기는 맞아요. 그렇고, 저는 나균환이 좋아 보였어요. 예, 음. 나균환이 시즌에서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믿음을 준 만큼 그런 네. 모습을 잘 보여주길 저도 바라고요. 그래도 김진욱 선수가 체인지업 조언을 구할 때 진짜 살기 위해서 질문했다 이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은 의지를 잘 보여주지 네.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다음은 탄탄해진 불펜인데요. 시범 경기에서 볼넷 한 개만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불펜진이 맞나 싶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승부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철원 선수가 들어온 만큼 이 선수가 부활한다면 좀 필승조의 퀄리티가 높아질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박진 선수도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 이 선수는 롱릴리프로 출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다시 탄탄해진 불펜진이 유지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원중 선수는 상수라고 보고 네. 구승민하고 정철원의 역할이 좀 클 것 같거든요. 이제 김상수 있잖아요. 네. 김상수는 뭐 작년만큼 할 것 같고, 결국에는 정철원하고 구승민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롯데 필승조가 그렇죠. 이제 탄탄하냐 불안하냐 이걸 좌우할 것 같습니다. 지금 롯데는 문제가 좀 왼손 불펜이 없잖아요. 네. 왼손 불펜이 뭐 좀 마땅치가 않은데, 뭐 정현수나 뭐 송재영이나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좀 더 봐야죠. 뭐 그리고 신인 김태현 선수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좀 신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운드 경기 운영 능력이 아주 좋았다. 네네. 이런 평도 있었어요. 최준영 선수도 어깨 수술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예상 복귀 시기는 한 4월 말에서 5월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선수도 예전만큼 잘 해준다면 좀 이어지는 불펜 라인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생각합니다. 결국에 제가 볼 때는 구승민하고 네, 맞아요. 저 정철원의 역할이 클 것 같아요. 네. 예, 이 선수가 중심을 잡으면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고 이 선수들이 흔들리면 네. 다 같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올해는 지난 시즌과는 다른 모습을 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8번째는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윤고 나황손입니다. 올해도 윤고 나황손에게 기대를 걸어야겠죠? 그런데 이번 시범 경기를 통해서 봤을 때는 좀 불펜진이 괜찮아졌나 했더니 타격이 많이 죽었거든요. 뭐 월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팀별 최다 득점 순위에서 최하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롯데 자이언츠가. 정규 시즌에는 다시 타격 리사이클이 돌아와서 네, 살아났으면 네. 좋겠습니다. 선수를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윤동희 선수가 중앙 홈런을 때렸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저희 팀에서는 뭐 윤고 나황손이 꾸준히 100안타 이상을 쳐줌과 동시에 레이에스의 활약도 중요하고 그리고 좀 홈런을 많이 때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윤동희 선수가 몸을 정말 많이 키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근데 고승민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는데 아직은 감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승민 선수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뭐 전준우 선수가 올 시즌 개인 통산 2,000안타에 도전하는 시즌이고 또 유강남 선수도 시즌을 앞두고 10kg를 감량을 했더라고요. 물론 아직 좋은 모습을 보진 못했지만 그래서 좀 시즌이 시작되면 다들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손호영 선수가 요즘 계속 부진한 부진하고 거? 있잖아요. 네. 본인도 되게 답답해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뭐 타격에서도 그렇고 수비에서도 그렇고 안 되는 게 서로 좀 약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굴곡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성빈 선수인데요. 황성빈 선수가 출루 시 득점 확률이 52.6%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잘 활용했던 이 깔끔한 득점 루트를 올해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OPS 2등이었잖아요. 근데 네네. 네, 말씀하셨던 거 보니까 올 시즌 1위를 목표로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OPS 1위 팀은 기아인데 네. 작년에 그 롯데가 OPS 2위를 했는데 7명이 이제 OPS 0.8을 넘겼어요. 네네네. 되게 고른 활약이죠. 네. 그러니까 유격수하고 포수 부분만 이제 OPS 0.8이 안 됐고 나머지는 이게 0.8이 넘었으면 전반적으로 좀 타선이 고르다. 맞아요. 좀 특정 선수한테 쏠림 현상이 좀 덜한 팀이기 때문에 게다가 젊은 선수들이라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좀 발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본 거죠. 그래서 올해도 윤고 나황손 그리고 외국인 선수의 활약이 아주 기대가 되는 시즌입니다. 네, 롯데 현주소 9번째는요. 바로 작년 리그에서 가장 좋지 못했던 수비인데요. 특히 내야 수비입니다. 정말 눈 감고 봐야 할 이 롯데 수비잖아요. 대체 언제 나아지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시범 경기에서도 정말 심각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고승민 선수가 수비 실책을 하기도 했고 초반에 계속 실책을 하면서 선취점 기회라든지 득점 연결을 전혀 시키지 못하면서 분위기가 넘어가는 경기도 있었고요. 근데 또 13일 한화전에서는 실책 없이 무승부를 지켜내기도 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굉장히 아쉬웠어요. 아무래도 재정비가 필수적이지 않나 몇 년째 얘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야구라는 게 아무리 호수비가 나온다고 해도 결정적일 때 실책이 한번 나오면 이게 패배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롯데 수비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작년에는 외야도 좀 불안하지 않았나요? 아, 그쵸. 네, 근데 그래도? 이제 계속 팬들 사이에서도 네. 말이 나오는 게 네. 박승욱이 아주 논란이거든요. 네, 팬들 사이에서. 근데 박승욱 선수도 이제 음. FA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 시즌 정말 부담감보다 잘해줘야 돼. 진짜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근데 또 감독님은
그 유격수 자리에 전민재를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 이렇게 하면서 박승욱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셨거든요. 네. 네, 그래도 중간에 못하니까 교체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박승욱을 좀 붙박이로 쓸 게 아니라 뭐 전민재라든지 이호준 선수라든지 좀 다양하게 기회를 열어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롯데가 문제가 뭐 유격수만 문제가 아니고 그쵸. 중견수도 문제고 네. 포수도 문제고 유광남 선수가 그러니까 부상으로 이탈했잖아요. 시즌 네네네. 아웃이 되면서 사실 이제 포수도 약했고 이제 유격수도 이제 박승우 선수가 풀타임 경험이 없는데 네. 거의 작년에 뭐 풀타임을 뛰다시피 했고 황성민 선수가 중견수를 이제 수비가 이제 타구 판단이 좀 약해서 이제 자익수 가고 윤동인 선수가 센터를 봤는데 네. 저는 이제 외야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올해 시범 경기하고 그 전에 이제 연습 경기를 하는 거 보니까 황성빈 선수가 타구 판단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그 센터를 보기 어려운 선수인데 이제 센터를 지금 이제 붙박이로 보고 있잖아요. 네. 이게 조은우 코치가 이제 수석 코치로 갔는데 조은우 코치가 가는 팀마다 그러니까 외야 수비를 크게 이렇게 개선시키는 그런 이제 결과를 많이 나왔거든요. 네. 손아섭이나 전준우 이런 선수도 수비가 크게 향상됐고 네. SK 왔을 때는 이명기 뭐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저는 이게 또 조은우 코치 효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황성민 선수의 그런 수비가 스타트가 되게 빨라졌어요. TV로만 봤을 때는 네. 되게 고무적이다. 그래서 외야 수비는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견수 황성빈, 우익수의 이제 윤동이잖아요. 네. 윤동희 선수가 이제 발도 좀 빠른 주력도 괜찮고 네. 타구 판단도 괜찮고 송구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중견수에서 우익수로 가고 이제 황성민 선수가 자익수에서 중견수 가고 레이에스 선수가 수비가 좀 약한 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익수로 갔는데 이 라인업은 베스트 라인업이다. 제가 볼 때 수비 측면에서 뭐 타격도 그렇지만 가장 지금 현재 롯데가 할 수 있는 거의 베스트의 수비 라인업이고요. 근데 내야가 문제잖아요. 너무 문제죠. 네, 내야가 문제인데 내야는 일루의 나승엽 선수도 작년에는 뭐 캐치가 좀 불안하고 막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네. 뭐 그런 팬들한테 좀 질타도 받았죠. 네. 그건 뭐 나아질 것 같은데요. 문제는 2루, 3루, 유격수가 다 네. 타격은 좋은데요. 이게 수비가 그렇게 좀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안 좋죠.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삼루에 귀신이 들었나 이런 네. 말도 팬들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선수들이 공격형 선수잖아요. 네. 고승민이나 손호영이나 고승민 선수는 원래 김태형 감독이 오기 전에는 외야를 갔던 선수인데 김태형 감독이 과감하게 2루를 썼으면서 이게 여러 가지 라인업이 좀 타선이 좀 강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가 이제 가끔가다 송구 미스가 좀 나오는 선수. 맞아요. 그게 좀 2루 치고는 좀 크잖아요. 손호영 선수도 조금 수비가 안정적이진 않죠.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이 두 선수를 바꿀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맞아요. 선수를 다른 선수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거의. 그쵸. 예, 그러면은 타격도 흔들리는 상황인데 결국에 이 두 선수는 바꿀 수 없다고 보고 네. 문제는 유격수거든요. 그러니까 유격수. 예, 유격수는 박승호 선수 SK 있을 때 봤던 선수니까 이 선수가 좋은 선수긴 한데 이 선수는 백업을 해야 될 선수가 아닐까. 예, 이 선수야말로 멀티 백업을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세컨도 보고 서드도 보고 숏도 보고 이게 팀이 이제 강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박승욱 선수가 유격수를 보니까 내야가 다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격수는 공격력보다는 좀 디펜스, 수비가 안정된 선수가 있어야 맞는 네, 것 같은데 맞아요. 특히 여기가 이러니까 2루, 3루가 불안하니까 더 흔들리고. 네, 더 그러니까 있는데 지금은 이제 김태형 감독이 좀 공격에 좀 비중을 두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박승우 선수가 이제 기회를 주는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얘기 나오는 게 뭐 전민재나 한태양이나 이호준인데 네,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수비는 이호준이 제일 나아 보여요. 예, 이 선수를 그냥 믿고 맡기면은 수비는 안정될 것 같은데 타격이 좀 약해 보이니까. 그쵸. 근데 수비하고 타격을 놓고 보면 한태양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좀 딜레마인데 지금 엔트리는 이호준이
1군 엔트리, 개막 엔트리 빠질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예, 지금 이제 한태양하고 전민재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게 유격수를 어떻게 교통정리 할 거냐. 유격수를 만약에 한태양이나 전민재나 이런 선수를 했을 것 같으면 벌써 했어야죠. 그쵸. 예, 이제는 지금 뭐 감독이 박승호 믿고 가는 상황이면은 당분간은 뭐 시즌 초반은 크게 문제가 없으면 박승욱한테 기회를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맞아요. 네. 시즌 시작하면 네. 그래도 박승욱이 먼저 네. 나가고 그 이후에 좀 변화의 가능성이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한태양 선수가 유격수 자리에 들어갈 뻔했는데 우치가 돼가지고 네. 네, 그거 보지 못해서 좀 아쉬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범 경기를 통해서 봤을 때는 실책이 굉장히 많았고 좀 불안한 수비 조직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빠르게 네네.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즌 들어가고 재정비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개막까지 아니, 몇 시간 남았잖아요. 아니 근데 뭐몇 시간 뭐 이제 시범 경기도 다 끝나고 정규 시즌 개막하는데 저의 마지막 재정비- 희망이에요. 재정비는 뭐 아니죠. 이제는 그냥 방법이 잘해야 없어요. 할 때. 잘해야죠. 그렇죠. 응원해 주세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제발. 네, 그러면 2025년 시범 경기를 통해 본 롯데 현주소 마지막입니다. 10번째, 바로 포수인데요. 특히 유강남 선수를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80억의 유강남 선수가 이제는 돈값을 좀 해줘야 할 때거든요. 2024년에는 수술로 시즌 전반기 이후에 시즌 아웃이었잖아요. 굉장히 아쉬웠고 또 시범 경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상 컨디션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개막전에서 2명의 포수로만 경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유강남 선수가 컨디션이 좋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한 자리에 손성빈 선수나 정복은 선수가 경쟁을 해야 돼요. 뭐 지난 시즌에 정복은 선수가 많이 출전을 했으니까 정복은 선수가 나을지 아니면 손성빈 선수가 나을지 네. 어떤 선수가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둘 중에 네. 저는 포테는 손흥민이 위인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공격 수비 다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김태형 감독의 선호는 정보근인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뭐 김태형 감독이 뭐 보는 눈이 더 있겠죠. 근데 그 네.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뭐 사실 이게 감독의 선호도가 있어요. 이거는 뭐 이유가 그냥 뭐 그냥- 있나요? 아. 감독이 이런 유형의 선수를 좋아하는 거죠. 아... 네. 뭐 보는 눈이 다 다르니까. 네, 뭐 어쨌든 유강남 선수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라인업이 어떻게 될지 좀 기대를 해봐도 재밌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럼 번외로 제가 롯데자이언츠 2025 시즌 세 줄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 수비 재정비 필수. 네. 계속 고쳐지지 않는 네. 부분이라서 말하기도 입이 아픈데요. 그래도 개선하지 않으면 올해도 같은 악몽을 반복할 거고 어쨌든 롯데는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수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정적인 수비력을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살아나라 타격인데요. 타선 좋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시범 경기에 부진은 있었지만 그 시범 경기에 기억이 다 있고 정규 때는 좀 살아나는 타격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이 사이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올해는 좀 유망한 타선이 한 번 더 성장을 하고 또 뭔가 새로운 스타가 나올 수도 있을지. 타선은 근데 지금 1번부터 9번까지가 거의 유격수하고 포수 빼고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쵸. 새로운 선수가 들어올 자리가 없겠던데요. 그러면 네. 유망한 타선 네, 유격수 만약 한태양이다. 뭐 이러면 또 다르죠. 그쵸. 네. 그런 부분. 일단 한 번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탄탄해진 투수진을 지켜라인데요. 4년차 찰리 반즈가 부상 없이 계속 이어가주길 바라고 또 새로운 데이비슨 선수의 활약, 또 박세웅 선수의 활약도 중요하고요. 빼놓을 게 없는데요. 또 정철원 선수가 새로 들어온 만큼 불펜에서 좀 확실한 활약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여기도 뭐 봄대 시즌 초반에 잡자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시즌 초반에 네. 작년에 너무 못했어서. 롯데에서 이게 나오는 얘기가 이제 봄대도 있고 네. 팔치오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 봄대하고 팔치오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든다? 네. 근데 갑자기 지금 든 생각이 네. 롯데 팬들이 너무 간절해서 이런 자꾸
그런 단어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음. 갑자기 드는데 저는 뭔가 마음에 든다기보다 지난 시즌은 초반에 너무 부진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초반부터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봄대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 패치홀 안 해도?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아니 하나만 더 할 수 전 있다면. 봄대 할게요. 아 봄대. 네. 그렇죠. 제가 봐도 봄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초반에 밀리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KBO 리그 중위권 싸움이 치열한데 네, 초반에서 막 툭툭툭 밀리면은 이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롯데가 그만큼 또 강한 전력도 아니고 음. 봄에 야구 잘해야죠. 그럼- 그 다음에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는 맞아요. 거지. 봄에 야구가 없으면 여름하고 가을이 될까 싶은 맞아요. 거죠. 첫 단추부터 잘 네, 해야 됩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롯데 관련한 영상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네. 롯데 팬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여러분 앞으로 저 롯데 편 관련해서 많이 나올 테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롯데 응원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롯데가 승리하고 우승하는 날까지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요. 키스톤 플레이도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립니다.